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강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SF 영화나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서나 봤던 상상하는 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키네틱 아티스트라는 직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봇 디자이너는 어떤가요? 자, 로봇과 인간의 새로운 관점이라는 강연을 준비하신 A로봇의 엄윤설 대표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엄민설입니다. 소개를 진짜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키네틱 아티스트이자 그리고 A로봇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RI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HRI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의 약자고요. 그리고 또 로봇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인천을 되게 자주 옵니다. 인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인천은 저한테 되게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천이라는 도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로봇랜드가 생기죠? 네. 제가 로봇하고 그리고 또 로봇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일과 직결되어 있어서 스페셜한 도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은퇴해서 들어와서 살 도시가 인천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강화에 들어와서 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집터를 다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스페셜한 도시입니다. 제가 집터를 마련한 곳이 인천 강화도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교동도라는 섬이에요. 거기는 그 민간인 통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써서 내고 신분증 확인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들어가면 굉장히 신기한 게 1960년대, 70년대쯤에서 시간이 멎었어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고 아주 옛날의 시골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정말 시간이 멈춘 도시가 있고 그리고 로봇랜드처럼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물류의 최고봉인 인천공항이 있죠. 그리고 저 여기 자장면 먹으러 자주 옵니다. 차이나타운도 있죠. 놀랍지 않나요? 하나의 도시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저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죄송해요. 여기가 먼저인데 두 개가 넘어갔네요. 네.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 요즘은 좀 많이 익숙해졌죠. 그리고 물류 로봇도 있고, 배송 로봇도 있고, 서빙 로봇도 있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핵심은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의 문제는 어떤 말로 정확히 치환이 되냐면요. 네, 이겁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로 치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봇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네틱 아트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키네틱 아트를 가르쳤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학교는 서울예술대학교라고 해서 예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사실은 제가 있었던 학과가 디지털 아트과인데 디지털 아트과보다도 더 강한 데가 연극영화과예요. 거의 연예인 사관학교라고 알려진 그런 학교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들으러 오는 전공자들 중에는 저희과 소속 친구들도 있었지만 연극영화 전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울리다 보니까 극예술, 그러니까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는 제 남편은 로봇 하는 사람입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 있습니다.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말을 하는 이야기와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섞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로봇공학과 친구들이랑 또 제가 이끌고 있던 디지털 아트 하는 친구들이랑 점점 교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실행을 해봤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때 당시 저희가 꿈꿨었던 건 뭐냐면 로봇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로봇 공연 이러면 어떤 게 주를 이뤘었냐면 한 50cm쯤 되는 작은 휴머노이드들이 춤추는 그런 공연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질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니까. 물론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콘텐츠가 아직도 있지만 저한테는 조금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게 공간을 하나를 아예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로봇을 그 안에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문을 오면은 로봇하고 그 관람객하고 1대1로 짝꿍이 돼서 저희가 꾸며놓은 공간 안을 돌아다니며 게임도 즐기고 이러면서 신나게 놀다가 나가실 때 로봇 반납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저희가 생각한 공연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됐었던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제가 이끌던 디지털 아트 그룹하고 학생들, 아트를 전공한 그룹하고 한정호 박사가 이끌던 로봇공학을 하던 친구들이랑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MT를 가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같이 놀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신나게 놀다 보면은 친해집니다. 그리고 친해지면 상대방에게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그러워지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존중해서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아, 쟤는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쟤가 나를 공격하려고 얘기한 건 아닐 거야. 쟤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설명해 줘야겠다. 혹은 아, 쟤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네? 왜 그렇지? 얘기해 봐야겠다. 이렇게 서로 다름에 대해서 포용하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나서 서로의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하게 되고 나니까 일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리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처음에 상상했었던 로봇의 모양은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스케치북에다가 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로봇은 동글동글 해가지고 찹쌀떡 모양의 키는 한 20cm? 작은. 그래서 땅바닥에 졸졸졸졸졸졸졸 다니면서 저를 따라오는 로봇을 상상했었어요.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먼지 귀신 마크로 크로스케처럼요. 그래서 그런 로봇들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신나게 놀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했고 첫 번째 디자인을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위에 줄에 있는 애들이 스케치를 고스란히 재현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신나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좀 암담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숭악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 부분에 털 정리를 조금 예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연두색처럼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눈이 너무 어색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도트 매트릭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모양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겁니다. 얼굴 자체를 LCD 화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의 눈 표정 자체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과학관이나 박물관에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공연을 시연을 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량으로 만들어야겠다.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저희 로봇의 이름은 에디예요. 에디는 올해 연말까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었던 첫 번째 공연장의 모습이에요. 이 공간을 만들고 각각의 모듈별로
인터랙티브 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놓는 거였습니다. 뭐 슈팅 게임도 있었고요. 탈출 게임도 있었고요. 보물찾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앞부분에서 들어가면서 로봇을 지급받아서 쭉 돌면서 로봇이랑 같이 놀고 나오면서 로봇을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연을 했었을 때의 영상입니다. 1대1로 사람하고 로봇하고 짝꿍이 돼서 저희가 꾸며놓은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디지털 아트로 만들어진 게임을 즐기고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저희 로봇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좋아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로봇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물 대 동물 사이에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행동 패턴을 찝어내고 그 행동 패턴을 로봇식으로 바꿔서 저희 로봇에 적용을 했습니다. 행동 패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털 고르기를 하면서 연대감, 유대감 키우는 모델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털붙이 로봇으로 디자인을 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각인 효과입니다. 각인 효과는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것을 보는 게 그게 각인 효과인데 그 프레임을 돌려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엄마 오리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엄마 오리 시각에서 새끼 오리가 나를 따라올 때 내가 새끼 오리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그 애착, 거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단 한 사람의 주인만 따라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공연을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애들이 안 나가요. 안 가요.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뗐어요. 그게 저희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내보내느라고. 근데 빨리 나가주셔야 다음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생긴 게 A로봇입니다. 저에게는 창업으로 이끈 모티브가 된 로봇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에디가 있는 현 주소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인천에도 로봇랜드가 들어오지만 마산에는 로봇랜드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 상설관을 하나 냈습니다. 에디만을 위한 120평 규모의 공연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상상했었던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상상했었던 공연장을 그대로 현실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요. 네, 마산 로봇랜드 가면 에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었던 저의 상상을 현실로 갖고 오기 위해서 로봇 기술을 사용하는 예시 두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고래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을 꿨어요. 제가 이 고래를 아주 맑은 바다 위를 고래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고래 꿈 꾸세요. 농담이고요. 네,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그래서 언젠가 실제로 현실로 내 눈앞에 바다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그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환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눈앞에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로봇 디자이너지 로봇을 제어하는 제어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바가 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오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장 잘하는 친구랑 팀을 먹으면 됩니다. 제가 쓴 방법입니다. 네,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로봇을 연구하는 장면입니다. 네, 나오네요. 네, 키네틱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저의 전공을 살려서 날개의 움직임은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 가오리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건 가오리거든요. 저는 원래 고래를 원했습니다. 고래를 원했는데 고래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다리로서 가오리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가오리만 만들면 끝이냐? 아니죠.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오리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바다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끌던 디지털 아트 그룹의 친구들이 바다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사람을 따라오고요. 해파리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스케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두고 나면 이것은 어느 공간에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네, 그리고 저기 등장하는 고래는 손으로 쓰다듬으면 와서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니까 하나로 합쳐봐야 되겠죠. 합쳐봤습니다. 네. 네, 이 가오리는 가로 3m, 네, 가로 3m, 앞뒤로 3m, 옆으로 4.5m에 달하는 초대형 가오리입니다. 조기에 제가 쓰면은 되게 작아요. 저보다 훨씬 커요. 네, 그런데 이 가오리의 주변의 환경은 저희 학교거든요. 저희학교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 학교에 지금 보시면은 건물의 1층 높이가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지하층인데 1층 높이를 전체를 통틀어 갖고 가오리가 차지할 만큼 굉장히 대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오늘도 들어가면 연구실로 복귀하면 해야 되는 일이 고래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입니다. 고래의 꼬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이맘쯤엔 제가 만든 바다를, 제가 꿈꿨던 바다를 제 눈앞에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여러분,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가 바로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기술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아트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마찬가지고요. 모두 디지털이 베이스로 하는 기술들이죠. 이거 아세요? 친구들은 알죠? 누구죠? 버즈랑 베이맥스. 그쵸? 자, 이것도 본 적 있을까요? 영상 속에? 디즈니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정말로 어메이징한 일이 뭐냐면 디즈니 로보틱스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디즈니에 나왔었던 캐릭터들, 만화 속에서 봤었던 우리 캐릭터들, 상상 속에 있던 캐릭터들을 현실로 가지고 옵니다. 버즈는 저보다 키가 큽니다.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2010년도에 처음 버즈를 만났어요. 놀이동산에서요. 이 버즈는 로봇입니다. 로봇이라서 2010년도 그 당시에 이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디텍팅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가 지나가는 관람객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길게 서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퀴즈를 내요. 어디에서 활약했던 캐릭터 누구지? 이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포테이토 매니어 이러고. 그러면 포테이토 매니어라는 소리를 딱 듣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답이야 라고 말해줘요.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게 갖고 싶었냐면 저렇게 베이맥스처럼 푸근하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로봇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자, 원하는 게 생겼으면 현실로 만들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로봇의 새 로봇의 이름은 에이블입니다. 에이블은 원래 우주에서 최초로 살아 돌아온 유인원, 원숭이인 에이블과 베이커라는 로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우주를 최초로 여행했었던 에이블 원숭이의 이름을 따서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이블. 네, 저희 에이블은 키가 한 116이니까 120 정도 돼요. 사실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얼굴이 가변형입니다. 앞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버즈라이트처럼 얼굴이 프로젝션 매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하고 눈 맞춤을 하면서 대화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었던 건 에이블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음성인식 기술이죠. 안녕하세요. 에이블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able is able to talk.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되게 귀엽게 생겼다. 감사해요. 근데 원숭이 닮았네? 맞아요. 저는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던 원숭이 에이블의 이름을 땄어요. 귀엽죠? 귀엽다고 해주세요, 빨리.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원했었던 건 또, 네, 웃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가장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웃어주길 바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모양도 얼굴과 같이, 사람의 얼굴과 같이 입체여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로 디자인한 얼굴에 화면을 쏘아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요렇게요. 웃음소리도 실제로는 납니다. 제가 소리를 그냥 꺼놨어요. 자, 평소에 보던 로봇의 얼굴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 HRI를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현재 HRI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는 보통 HRI라고 하면 로봇 전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로봇이 인간의 의도를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보세요. 근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HRI는 사람이 절반 그리고 로봇이 절반입니다.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로봇을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가 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정, 자연스러운 제스처는 기본 필수로 갖춰야 되는 능력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원했었던 건 네, able, 이거는 토기로고 잘못 들어갔네요. able is able to eye contact입니다. 잘 보시면 네, 저랑 눈 맞춤을 해줍니다. 간단해요. 그냥 학습을 시켜놓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해서 그 얼굴을 따라가라. 제가 원하는, 제가 꿈꾸는, 제가 환상성이 가지고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로봇 기술을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에이블을 가지고 필드에 한번 실전에 투입을 해본 겁니다. 보실까요? 얼굴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호박 얼굴이에요. 왜냐면 이때가 할로윈이었거든요. 네, 귀엽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에이블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디텍팅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눈 맞춤을 시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은 가장 가까이에 디텍팅이 된 이쪽 사람 아이, 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어린 친구가 놀러 온 친구였어요. 저 건물에. 근데 이 친구가 손에 들고 있었던 인형을 에이블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연히도 그냥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처럼 사진이 찍혔어요. 우연히 찍힌 사진입니다. 사실은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사진만 착시에 의해서 인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이 사진이 저한테 다른 욕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로봇에선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로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 목표는 이제 내가 만든 로봇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해보려고요. 자,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의 존중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해 주는 거. 다양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인천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게 저는 인천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교육이죠. 자, 여기다 한 단어만 더 넣을게요.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고 해갖고 우리 모두 로봇 만드는 엔지니어 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로봇 기술을 내가 원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자 한다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즉 다양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인간과 로봇 다른 시각으로 이제부터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 디지털 기술과 로봇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A로봇의 엄윤설 대표의 강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